네. 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찾아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언더스탠딩 주말 순서. 오늘은 북칼럼니스트 남궁민 기자와 함께 대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왜 평일이 아닌 주말에 저 친구들이 또 나와서 그러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출판 업계를 평정하기 위해서 네. 아무도 연락이 안 오잖아요. 책을 읽을 필요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평정이 아니고 출판 업계를 그냥 죽이는 거구나. 사실은 그래. 네. 전혀 책을 읽을 수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취지는 원래 굉장히 많은 그 책과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가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소개하고 감질나게 예고편처럼 그래서 책을 사서 읽으시게. 자, 이거 궁금하시죠? 요 책 사서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읽으신 속속들이 거의 듣고 보고 나면 책 읽은 거랑 똑같이. 똑같이 책을 사시면 이건 일종의 전리품처럼 네. 내가 마치 읽었다는 느낌처럼 전리품처럼 사는 거지 굳이 그렇지. 읽으실 필요 없게. 그러면 저희는 수익 모델이 뭐냐? 출판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이번에 좋은 책 나온 것 같은데 네. 우리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알려준다. 우리는 이걸 다 방송으로 만들어 버린다. 완전 다 까발린다. 네. 그렇게. 네. 뭐 비즈니스가 그러려고 합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희생양은 네. 대구라는 책이 네. 되고 있어요. 거의 뭐 분해되고 있죠. 네. 네. 대구. 흥행에 완전 참패한 책. 예. 근데 진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남궁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3부로 이어갑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인류의 근대사는 그렇죠. 근대사. 거의 대구의 역사였다. 특히 대서양을 둘러싼.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역사책에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 네, 이제 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사실은 남북 전쟁도 대구 때문에 벌어진 거고, 미국과 영국의 갈등도 대구 때문에 벌어진 거고. 나 근데 남북 전쟁은 아직도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은 아니고 네. 그때부터 남북 간에 좀 갈등이 마음의 상처가 그쵸, 생기기 그쵸. 시작했다. 그럼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마음 상하는 건 뭐 네. 때문에 상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쌓이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대구였다. 는 이야기. 거의 대구가 그냥 미국과 그래서 캐나다를 먹여 살렸구나. 캐나다, 미국의 동부 차가운 바다에서 잡히던 대구가 그렇게 산업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위기가 이제 차가오기 슬슬 시작했다. 고갈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근데 진짜 석유랑 비슷하다. 그렇다니까요. 석유 가지고 패권 전쟁을 해서 돈이 너무 돼서 네. 석유를 가지고 난리치다가 점점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석유랑 딱 똑같네.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로 다 먹고 사니까 우리도 1970년대 오일 쇼크 오고 이럴 때 석유 고갈론이 아주 핫했잖아요. 예. 당시에도 이게 대구 고갈론이 나오는 거예요. 대구 이거 이렇게 퍼대서 되냐. 근데 당시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축복인데 대구 멸종론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대구 멸종에 반대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이 당시가 보통 한 19세기부터 슬슬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이때 풍미한 이론이 뭐냐면 진화론이 이제 엄청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도 중요한 이론이지만 진화론이 엄청 득세를 하면서 당시 과학자들이 주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연은 굉장히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믿었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퍼대도 자연은 매우 강하고 무한한 품이 있어서 충분히 더 강한 개체들이 또 생기고 풍성하게 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에는 과학에 대한 자신감, 자연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이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시에 영국의 토마스 헉슬리라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막 연설도 합니다. 막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자연은 무한한 뭐 잠재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당시에 영국의 중요한 어업협회에 여러 가지 간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인 거죠. 어업계 리더였기 때문에 업계에서 더 잡아도 돼 걱정 마. 돈 좀 받으시고 막 잡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우리 중요한 산업인데 석유 산업도 그렇잖아. 야 너네 막 퍼대서 그렇게 되겠냐.
조금씩 퍼라. 사람들 막 많이 쓰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당시 대구가 워낙 많으니까 막 그 땅에 비료 같은 걸 막 그냥 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갈아가지고 대구 좀 갈아서. 대구 갈아서 뿌리고 막 대구 내장 뿌리고 막 그런 식으로 대구 산업 마치 석유 우리가 흥청망청 쓰던 때처럼. 그러네 정말 비료도 만들고. 네. 근데 업계에서는 자꾸 대구는 무한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직관적으로 이거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씩 건져가지고 이걸 다 잡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멸종 안 된다. 네.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해도 그쵸. 그 많은 바다, 그렇지. 저 넓은 바다를 봐. 대구가 산란하는 거 봤냐? 그렇죠. 야 너가 바다 가서 보면 그런 얘기 못 할 걸. 막 어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당시 낚시법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반전의 계기가 생긴 게 19세기부터인데 네. 프랑스가 이제 1700년 그러니까 18세기에 나폴레옹 전쟁을 겪고 예. 전쟁을 막 하니까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잖아요. 혁명도 예. 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어업 같은 게 중요한 국가 산업이었는데 황폐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1815년에 이제 좀 안정되니까 프랑스 정부가 우리가 마치 그 군 현대화 사업 하듯이 어업 현대화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프랑스가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당시에도 이 기술은 다 쓰던 거긴 한데 여러 가지 막 이제 배도 좋은 걸로 바꾸고 낚시 장비 같은 것도 이제 막 보조금 지급하고 하면서 굉장히 역량을 키웠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에도 그 전에도 쓰긴 했는데 낚시법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 게 뭐냐면 주낚 낚시라고 있어요. 저는 낚시 여러 개 다는 거, 여러 네. 개 다는 거. 예. 저는 뭐 배낚시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면은 그래, 저게 준학이에요, 맞아. 이게 조금 이제 낚시 익숙한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손낚시 하나씩 잡는 거 대신 이렇게 쭉 그 낚싯바늘 내려가지고 예. 건져가지고 쫙 끌어올리면 수십 마리가 한 번에 잡히는. 멀티 낚시. 이게 지금 제가 뭐 여러 다큐 본 기억으로 하면은 동해안에서 오징어 잡을 때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쫙 올리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네. 이 낚시법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야 우리도 많이 잡아야 돼, 우리 국가 산업을 우리 키워야 돼 하니까 마구마구 이거를 권장도 하고 하니까 프랑스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른 낚시하는 어업하는 사람들도 야 저 주낚 낚시로 하니까 막 몇 배 뛰어 생산량이 하니까 이제 하나둘씩 어업하는 사람들이 저 낚시법을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화를 해야 되니까 야 이 19세기 이때쯤 되면 막 증기기관 나오고 그러니까 예. 모터도 막 달고 예. 물론 당시에 도칠 다는 게 대부분이긴 했는데 막 이렇게 뭐도 달고 막 장비도 더 좋은 거 쓰고 이러면서 생산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아무리 어업이 물론 쭉 얘기한 것처럼 대구가 큰 산업이긴 한데 예.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막 국가 산업처럼 권장하는 그러게요. 게 이상하다 예.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고민이 들어있었던 게 다른 보관이 있었던 게 예. 그게 그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가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업을 현대화하면 해군력이 강화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해군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하거든요. 예. 물론 공군도 돈이 많이 들지만 네. 해군은 당시엔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예. 특히 선원들을 유지하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전쟁할 때는 야 우리 모일 거야 하니까 해전할 때 싹 모여가지고 한판 붙는 건데 그건 전쟁 때고 그럼 전시 아닐 때는 이 선원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시에는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조차도 평시에는 그냥 다 소집 폐쇄해가지고 백수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부여야 되는군요. 그쵸. 그러니까 어부들이 해군이 되는 거군요. 그쵸. 전시에. 그냥 지금처럼 전업 해군으로 하면은 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많이 드니까 들고. 이 당시에 영국 해군이 무슨 짓을 할 정도냐면 다 백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 갑자기 전쟁 나면 또 해군이 또 없는 거예요, 선원이. 모이지도 않아. 그럼 뭐 그냥 펍에서 막 그냥 취한 사람 데려가고 납치하고 그냥 죄수 끌고 가고 또 얼마나 몸이 힘들고 하잖아요, 해군 일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 동원해서 해전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네. 해군력에. 예. 그러니까 이 당시 정부들의 생각은 어업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저 선원들 다 예비 해군이야. 예비군들이다. 예비군들. 그쵸. 근데 알아서 먹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어업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언젠가 영국이랑 한판 붙을 때 프랑스 해군으로 바로 징발할 수 있다. 특히 야, 그 머리 배까지 잘 썼네. 머리 그쵸. 잘 썼네. 근데 프랑스만 이 생각을 할 리가 없죠. 네. 영국도 어업을 엄청 보조금을 주면서 권장하고 예. 또 미국도 선단을 유지하는데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 대서양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막 주낚 낚시, 큰 배 도입하고 좋은 장비 투입하고 이러면서 어획량도 막 늘리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상 군대다 저게. 그렇죠. 그냥 싹 다 증발해 버리면 야. 그냥 그 어선이 사실상 군선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기술도 발전하고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예. 어획량이 세상에.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세상에.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획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그 전에 얘기했던 점점 더 상승 효과가 나서 많이 잡겠네요. 대구는 절대 멸종되지 않는다는 그게 좀 조건이 달라지는 거네. 그렇죠. 많이 잡기 시작할 테니까. 결정적으로 이 시기가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준항 낚시만 해도 생산량이 충분히 늘어나는데 음. 전제는 야 대구는 무한해 잡는 놈이 임자이기 때문에 온갖 기술이 다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투입이 되는 게 저인망 어선이라고 싹쓸이 어선. 네, 우리는 뭐예요, 보통 그게? 저희만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냥 싹 걷어내는 거죠. 그물로. 그림 띄워주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예. 야, 우리가 모를 걸 딱 알고 그림을 준비해 오셨고 어쩜 우리가 모르는 걸 다 잘 알지? 야 저거 봐라 저거. 야. 저거는 당연할 게 없네. 우리도 계곡 가면은 통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쓱 하면은 통발에 잡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물 쫙 던져가지고 잡아당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때쯤 되면 이미 배도 엄청 크고 하기 때문에 그냥 큰 그물 하나 던져서 네. 싹 쓸어가지고 모터로 끌어올리면 아, 되는 거죠. 저거는 저렇게. 약간 배가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이때 또 하나의 그 개발된 게 뭐냐면 증기가 개발됐기 때문에 증기 어선, 증기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증기 기관으로 끌어올린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게 쭉 끌려면 배가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해도 돛단배로는 이게 파워도 안 나오고 어디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모터를 달아가지고 증기 모터가 이때쯤 되면 도입이 되니까 예. 증기 모터 증기선 딱 달아가지고 저인망어선 딱 던져가지고 싹 당기면 그 밑에 있는 고기들을 그냥 싹쓸이 싹쓸이가 진짜 가능한 물반 겁니다. 고기반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항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때쯤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들의 그 욕구와 그리고 대구는 무한할 거란 믿음과 기술이 만나면서 엄청난 생산량 증가가 일어나요. 진정한 자본주의구나. 그렇죠. 야. 와. 그러니까 대구가 무한할 거란 전제가 슬슬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손낚시로 잡아서는 멸종이 안 되었는데 네. 그냥 이제 슬슬 나가 싹쓸이 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근데 재밌는 게 통계를 보면 이제 당시에도 이제 뭐 수산부가 있고 이럴 거잖아요. 예. 통계를 쭉 보면은 이때쯤 되니까 야 저렇게 그물로 싹 쓸어버리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통계는 자꾸 어획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료나 이제 업계에서는 야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게 대구다. 근데 뭐가 오히려. 주냐? 똑같은 반대는 통계를 오히려. 가지고 안 되는. 야 이렇게 점점 많이 고갈되지 않을까?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야 이렇게 계속 잡힌다는 뜻 아니야 임마. 그러네.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당시에 그래서 그 이제 강력한 모터 그리고 저인망 어선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네. 1897년쯤 되면 냉동선이라는 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까? 말리지 않아도 되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냉동선은 좀 더 후에 나오지만 네. 냉동 기술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가 합체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용어인데 트롤선이라는 게 있어요. 트롤선. 그냥 그 외국말을 그냥 그대로 음을 쓰는 건데 선은 우리나라 말이죠. 거북선 그쵸. 할 때 선. 예. 네. 이게 저인망 어선을 그냥 트롤선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네.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 대구잡이 배가 돛도 크고 돛이 크니까 뭐 사람도 많고 선실도 크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모터 하나 딱 다는 거예요. 돛을 치워도 되겠죠. 네. 그리고 뒤에 그냥 그물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사람이 별로 필요 없겠구나. 그쵸. 거기다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큰 냉동 창고를 그 위에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선원들 침대 다 끌어내고 냉동 창고로 만들어. 네, 이거를 한 배 위에 다 올려버리니까 그냥 배 하나에서 쫙 당겨가지고 잡아서 냉동실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냉동실에 넣고 이런 식이 되니까 생산성이 엄청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술이 받쳐주던 때이기 때문에 뭐 기술 도입만 되면 몇 배씩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그 치킨 게임을 하는 게 네. 가격을 떨어지는 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많이 찍어내는 사람이 당장 수익을 거두니까 네. 서로 그 치킨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야 우리 신기술 개발했어. 뭐 영국에서 아하. 더 강한 마력의 뭐가 나왔대. 어. 더 큰 뭐가 나왔대. 뭐 그물도 점점 커질 거고 그런 기술이 되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늘어나는. 경쟁적으로 대구를 잡기 시작한다. 대구가 진짜 본격적인 산업화가 된 거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로 비유를 하면 예. 찍어내는 기술이 발전하는 건 엄청 기하급수적이면 예.
그럼 가격이 그러면은 폭락하지 않겠냐. 대구가 채산성이 있으려면 그게 사줄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대면 당연히 그 J커브를 그리면 생산성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게 원칙인데 네. 이 수요를 받쳐주는 수요가 나타난 거예요. 이 공급 받쳐주는 사람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납니까? 대구의 수요. 예,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산업혁명 시기라고 했잖아요. 산업화 시기. 예. 이때쯤 되면은 영국을 딱 떠올리시면은 올리버 트위스트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냥 농사짓던 목동 뭐 농부들이 도시로 몰려온다. 그렇죠. 도시로 다 몰려들죠. 그러면 도시에서는 공장 생활하고 예. 특히 또 산업화가 되면 생산성이 늘기 때문에 인구도 정말 폭증하던 시기니까 네. 도시에서 먹을 거 안 만드는 사람은 폭증하고 그냥 인구 자체도 폭증하고 하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뭘 먹고 사느냐. 대구다. 대구다. 그래서 영국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시죠? Fish and chips. 피시 앤 칩스. 예,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아실 텐데. 대구예요? 저게 대구야, 맞아. 저게 대구야, 예. 대구. 아. 하얀 생선. 맞습니다. 어. 이게 그 피시앤칩스가 이 산업혁명 물론 그 전에 고기를 튀기는 건 누구나 했는데 피시앤칩스라는 게 고유명사가 된 거가 이 시기에 영국 산업 도시였다는 겁니다. 워낙 피시앤칩스를 자주 먹으니까. 네, 이게 참 대구가 그 서인도 제도에 물론 노동자들의 그분을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네.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을 먹였던 식량이 된 것처럼 이 시기가 되면은 공장 공장 노동자들한테 먹이기 좋은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결론은 대구가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미국 캐나다도 만들고 산업 영국에서 산업혁명도 대구가 만들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딱 피시앤칩스 것도 사실 저는 그 호주 갔을 때 피시앤칩스를 딱 외국에 처음 먹어본 건데 네. 먹고 좀 실망했던 게 이거 생선가스잖아. 맞아요. 생선가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생선가스. 네. 그냥. 아니 사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네. 감자튀김이랑 생선튀김이면 좀 네. 아쉽잖아요. 이게 그래도 강대국이고 큰 나라인데. 네. 근데 이게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딱 맞아떨어진 게 또 뭐냐면은 튀김이잖아요. 지금은 또 튀김은 맛있긴 한데 뭐 살찐다고 우리 안 먹고 이러지만 당시에는 엄청 고급 음식이었던 게 튀김이? 예, 예? 기름 자체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때. 이때 기름이 귀한 시절이었구나. 기름이 귀한 시절이었는데 네. 산업혁명은 원래 목화 이렇게 실짜 가지고 면 만들면서 시작됐잖아요. 예. 목화 씨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씨를 빼면은 씨가 엄청 많은데 그걸로 기름을 짠다. 그걸로 기름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 이 당시만 해도 압착식 기름이 잘 안 나온다고 해요. 목화씨는. 예. 근데 이때 화학이 발전하니까 그냥 화학용에 퍼부어가지고 목화 CU를 쫙쫙 뽑아낸 겁니다. 예. 그럼 이 저렴한 목화 씨가 처음으로 엄청 저렴한 기름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저렴한 목화 CU와 넘쳐나는 대구를 합쳐가지고 튀겼구나. 튀긴 거죠. 그게 피시앤칩스가 됐다. 그렇죠. 특히 넘쳐나는 감자까지 모여가지고 와. 이 노동자들의 이제 주식이 됐다. 그래서 야, 우리가 튀긴 음식을 다 먹어보다니 그쵸.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대서양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유명한 게 켄터키가 남부잖아요. 네. 거기도 노예가 굉장히 많았던 노예들이 지역이죠. 먹었다면서요. 치킨도 처음에. 당시에도 기름이 이제 저렴하게 공급되기 시작하던 시기니까 닭 하나 그냥 던져주고 기름은 많으니까 야, 이거 튀김이 먹어. 얼마나 이게 맛있고 고열량이다. 그럼 노예들한테 이거 먹어라 하고서는 공급을 한 거고 노예들도 스스로 막 개발도 하고 그걸 별미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노동자들의 주식이 튀김이 된 시죠. 닭 한 마리 잡아서 노예들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 잡으면 집주인은 닭다리랑 가슴살 조금 이렇게 먹고 야, 갖다 버려. 그러면 노예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먹다 남은 걸 먹기는 그러니 거기에 튀김옷 살짝 입혀가지고 튀겨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 미국의 남부는 아예 닭은 주인들은 잘 안 먹었대. 네. 닭은 완전 노예들이 먹는 음식. 그래가지고 프라이드를 해 먹으면 그래서 남부에서 보고 저게 맛있는 거였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걸 또 피시앤칩스의 역사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다. 산업혁명의 어떤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구 자체를. 야, 그 피시앤칩스 먹으면서 막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겠네. 이 대구의 역사. 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가면 이제 피시앤칩스 먹으면서 먹을 때 이게 역사가 뭔지 아니? 네. 그런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하면 네. 주변에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합니까? 왕따 당하고 네. 왕따 당하기 시작하면 할 일 없으니까 언더스탠딩 뉴스 뭐 유튜브나 보게 되고 네.
저희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 발전하니까 네. 진짜 아까 멸종이 되나 이제? 그 논쟁에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대구의 주산지니까 네. 정부에서 보고서를 발표해요. 예. 1885년에 나온 보고서에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 농업부가 대구에 대해서는 보호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 없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잡아라. 한 거고 이런 물고기들이 고갈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장을 찍어준 거죠. 여전히 낙관론이 있는 거네요. 여전히 낙관론이 있었던 건데 이 당시는 되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 1900년대가 되면은 예. 아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가 합쳐진 트롤선이 네. 보편화가 돼요. 근데 여기도 쭉 이어지는 게 이 트롤선들이 계속 군함 예비 군선의 역할을 계속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해군,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이든 어디든 해운과 상선을 유지하는 이유는 해군력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지금도 전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도 유럽 국가들은 계속 그 트롤선은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 거대화되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 대표적으로 쌍끌이어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엄청 큰 배가 양쪽에 있고 보통 참치 잡을 때 많이 하는데 큰 배가 몇십 미터짜리 그 거물을 쭉 내려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 밑에다가 추 달아가지고 쭉 달리면 네.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사이에 있는 물고기 다 잡는 와. 이게 쌍끌이어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게 나왔는데 예. 이거를 그 해군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전쟁이 나니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바다에 기뢰를 짚잖아요. 예. 바다의 지뢰죠. 예. 그럼 이 쌍끌이어선들이 다니면서 그 기뢰 제거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쭉 쓸고 다니면서 예.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도 하고 막 보급선도 하고 기뢰도 잡고 물고기도 그렇지, 잡고 그렇지. 네. 겸사겸사. 물고기 잡나 기를 잡나. 그렇죠. 뭐 하여튼 기뢰- 거기 있는 애들은 그렇지. 다 가져오는 거구나 그냥. 기뢰는 돌아다니는 놈도 잡습니다. 가만히 있는 기뢰는 그냥 가져오지. 그렇죠. 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발전하면 처음에는 좀 바다 그 해저에서 살짝 띄워서 했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추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추진력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띄워서 이렇게 쭉. 마찰을 줄여야 되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모터도 점점 세지고 음. 특히 2차 세계대전쯤 되면 모터도 워낙 강력하고 항공모함이 나오던 시절이니까 음. 그냥 아예 바닥에 딱 떨군 다음에 그물 끝에 추를 달아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밭 깔듯이.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전부 다 끌어올린다는 그쵸. 뜻이네요. 그냥 그 안에 보통 있는 거. 물고기들이 뭐가 온다 하면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숨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바닥을 퉁퉁 치고 다니니까 얘네 놀라서 막 올라오잖아요. 다 잡는 거지. 그냥 거기 그냥 싹 쓸어버리는 식으로. 세상의 모든 생선. 그쵸. 언더스탠딩. 딱 걷어보면은 그냥 그 밑에 있던 친구들 다 나오고 어.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1900년대가 돼도 발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슬슬 1900년대는 실제로 어획량이 슬슬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건 이때는 진짜 그냥 논쟁이 아니라 영향이 있다. 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 개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막 거예요? 해에 따라서 막 줄고 아. 널뛰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늘기만 하다가. 그래 그렇게 잡으니까 그치. 그렇지. 그쵸. 싹쓸이로 한다는데. 옛날 대구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 대구. 옛날 크기. 대구 1번 음. 사진 예전에 봐요. 옛날에 이만했대. 요즘 저런 대구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저런 대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저런 없어. 대구 진짜 지금 조그만 요즘 것만이지. 잡히는 대구의 3배요, 3배. 와. 그럼 저런 대구가 멸종됐냐? 어. 아니. 어. 저런 대구로 자라기 전에 이미 먼저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저게 대구가 우리 성인 나이로 치면 21살짜리 대구라면 요즘 우리가 잡아먹는 건 6살짜리, 5살짜리 대구인 거지. 대구는 몇 살이나 삽니까? 대구가 한 의외로 25살에서 30살을 살아요. 내가 21살짜리 했잖아요, 내가. 근데 대구가 산란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대구는 의외로 그렇게 오래 살아요? 예, 굉장히 오래 사는데 예. 다 크는데 15년이 걸립니다. 대구는 예. 그래. 아. 그러니까 15년 동안 안 잡히고 돌아다녀야 저렇게 되는데. 되는데. 그쵸. 그럴 수가 있냐고. 워낙 와. 남의 하도 거라고 잡아대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 특히 여기에 목숨 건 게 아이슬란드였어요. 예. 대구 산업에. 예.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은 이때쯤 되면 대구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인구가 30몇만 명이고 워낙 작은 섬이고 아무것도 뭐가 없으니까 대구로 진짜 나라가 그냥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계속 예. 너무 이게 등락이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음. 어떤 기록이 있냐면 1차 세계대전 일어나니까 이제 그 트롤선 다 증발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 어획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전쟁을 안 하니까 아 아이슬란드만 어업을 계속하고 네. 나머지는 전쟁하느라 바쁘니까. 그렇죠. 막 영국 아. 트롤선 다 끌려가고 아. 어선들 다 회수돼 증발당하니까 음. 대서양에서 막 다시 그 생산량이 늘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당시에 어업이
대구 개체수에 영향을 줬던 거죠. 예. 이게 진짜 심각했던 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온갖 해군 기술이 막 발전하잖아. 막 잠수함 잡는 레이더 만들고 비행기 띄워서 막 하늘에서 교전하고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이 기술 다 개발하는 애 쓸모가 없으니까 예. 야 저거 가져다가 대구 어선에 달자 한 겁니다. 근데 아예 그냥 그 전에는 이 노련한 어부들이 있으면 막 저기 그 땅이 좀 붉은색이면 대구들이 많이 있던 곳이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었다고 해요. 예. 뭐 이렇게 중요한 기술도 있고 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나 딱 그 음파 탐지기 뿌려가지고 저기 대구대 있대 하면 그냥 싹 가서 쓸어버리고 그냥 전투기 띄워가 정찰기 띄워가지고 대구대 보고 이러니까 이때쯤에는 아이슬란드 입장에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예. 무조건 씨 마른다. 예.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1950년대 되면은 영국이 또 이때 엄청 조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영국이랑 외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구 때문에. 야 적당히 해라. 우리도 먹고 살자. 근데 영국이 엄청 강대국이잖아요. 예. 이때도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어민들 먹고 살려면 그냥 잡는 게 임자지. 그쵸. 예나 지금이나 농민 어민들은 굉장히 조직력도 강하고 지역에서 힘이 세기 때문에 당시 영국은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냥 조업을 계속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1950년대 이후 영국이 3번이나 전쟁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슬란드하고요? 네. 대구 전쟁? 인구 30, 예, 대구 전쟁입니다. 이름 자체가. 전쟁 이름이 대구 전쟁이에요? 네, 이게 뭐 1700년대 이런 게 아니라 1950년대, 70년대 일어난 전쟁이 일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슬란드랑 싸웠다고요? 네. 어른들이 대구 때문에. 네. 이야. 그래서 3번이나 싸우는데 1차, 2차, 3차? 네. 와. 이게 1958년이 시작인데 네. 아이슬란드가 쭉 돌이켜 보니까 지금은 아이슬란드가 막 금융도 발전되고 서비스업 예. 뭐 관광 유명한데 네. 진짜 이때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구 30만에 얼음 땅밖에 없는 나라니까. 대구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쵸. 잡이밖에 할 게 없는데. 그냥 어촌이었던 거예요. 인구 30만 그때는 30만도 훨씬 안 됐겠죠. 근데 영국이랑 싸웠다고요? 그쵸. 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의 국운을 건 건데 당시에는 지금은 EEG라 그래서 배타적 경제속 이런 게 다 예. 익숙하잖아요. 예. 당시에는 이게 확립이 제대로 안 됐던 데다가 당시 그냥 관례상 국제법상 그냥 해안선에서부터 3해리 정도 만 너네 땅이고 너네 그만큼 바다고. 너네 땅이다. 나머지는 이게 그쵸. 공해. 그쵸. 그러니까 다 누구나 들어오는데 3해리가 정말 짧은 게 예. 이게 그 한 포 시대에 포를 쏘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3해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km 이 정도라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슬란드 그냥 앞바다 와서 다 퍼가는 거예요. 영국배가. 네. 아이슬란드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예. 우리가 12해리는 존중해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12해리도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네. 그 큰 대서양에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영국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구는 좀 옅은 물에 살기 때문에 어쨌든 연안 주변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근데 그 영국은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어민들 그 국제법을 따라라 12해리 빼주면 대구 없어 임마. 그렇죠. 12해리 안쪽에서 살더라 네. 대구는. 안쪽이 대부분이다. 그 머리 잘 썼네.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아이슬란드가 해안 경비장을 풀어가지고 막 경계하고 이러니까 영국이 구축함을 보낸 거예요 여기다가 1958년에 어민들 네 보호하기 위해서. 어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8년부터 시작돼서 이게 1년, 2년, 몇 년 동안 계속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게 아예 아이슬란드 목숨을 걸었으니까 영국 어선에다 막 총도 쏘고 그냥 들이받기도 하고 진짜 전쟁이네. 진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함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야 영국 너네 정도 되는 나라가 겨우 그것 아이슬란드한테 전쟁할 거야. 이게 너무 이게 국제적으로도 좀 망신이잖아요. 네. 대구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무리한 요구도 아닌 게 그냥 12해리 그거 좀 봐줘라. 손바닥만한 땅인데 국제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예. 1958년에부터 영국도 굉장히 막 배급제하던 시절이고 이러거든요. 아 영국도 힘들었는데. 영국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예. 그냥 좋게 하자. 뭐 그냥 미국도 나서고 막 이렇게 유럽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구 우리가 줄게. 영국이 좀 양보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양보하는데 12해리 인정해줄게 예. 했는데 다음에 우리 또 싸우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판결 받자. 예. 이걸로 이제 3년 동안 협상 끌어가지고 12해리가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1차 대구전쟁은 어찌됐든 아이슬란드 입장에선
이긴 12해리로 거예요. 확보한 거네요. 확보한 거죠. 예. 근데 1차 대구 전쟁이라고 하는 거 봐서 2차, 2차가 3차. 있는데 분명히 2차, 3차 아까 3번 있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정말 근데 말씀한 대로 총 한 발 쏘고 부딪히고 이 정도니까 예. 뭐 그것도 위협 사격이었거든요. 예. 2차는 언제 터지냐면 1972년에 그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10년 정도 지났는데 네. 예. 아이슬란드가 야 우리 해리를 50해리로 할래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 대구 때문에 지금 12해리로는 안 되겠다. 네. 1972년 이때 왜 그러냐면 예. 이때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전 세계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힘든 나라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나라 망하겠다. 무역 적자가 막 이 작은 나라에 몇 억 불이 나오고 예. 막 실업률 치솟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나라 망하기 전에 저거라도 해야 되겠어서 50회를 그냥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 이때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 그러니까 또 구축한 몰고가 싸우고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체면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러면 어획량 쿼터를 받을게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이슬란드가 모르겠다. 그런 거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영국이 야 그러면 우리 협정 맺었던 대로 저기 국제 사법재판소 가보자 예.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배째라로 배째라로 한 거네. 우리의 이 영토 문제를 그런데 가지 않겠다. 아. 그리고 그거 강압으로 체결된 거야. 이러면서 그냥 아. 배를 째라. 진짜 아이슬란드 절박했구나. 그쵸. 절박했어.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도 그냥 무시하잖아요. 사실 작은 나라니까 예. 어선들 그냥 와서 그냥 쓸고 가니까 아이슬란드 경비장을 풀어서 예. 그 그물을 엄청 크게 어업을 하니까 그걸 다 다니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물 같은 것들. 네. 이때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서독에서도 몰려왔거든요. 어선들이. 네. 이때 그물 잘린 배만 해도 100척 가까이가 돼요. 와. 그러니까 아니, 사실 많이 대구가 아이슬란드 앞바다에서만 그 살아요? 그게 자기네 나라 앞바다는 없어? 왜 거기까지 왜 가서 아이슬란드 그래? 앞바다로 괴롭혀 와서? 왜 아이슬란드를? 이게 그림 한번 보여주면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네. 아이슬란드가 작아 보여도 지구본으로 보면 네. 정말 대서양 그 북대서양 아까 말씀드린 대구 로드의 정말 한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슬란드가 저 하얀 거대한 저거예요? 아니면 밑에. 그거 저거 밑에 그린란드고 예, 그 밑에 빨간 화살표 있는 그 거기죠. 아, 살짝 마우스 하얀 거? 아, 거기지. 이거를 잘 보시면은 그린란드 밑에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정말 작은 섬이지만 네. 북대서양 한가운데 딱 있고 야, 저 그렇지. 저기를 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먹느냐가 달라지네. 그렇습니다. 대구들이 저 동네 가서 싹 숨어버리. 아 안타깝겠구나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또 전쟁을 해 그러니까 예인선을 좀 4척 정도 보내서 이게 경비도 쓰고 예. 하려고 하는데 그물 끊고 다니지 마. 예. 어. 근데 아이슬란드가 그냥 여기다가 막 위협 사격을 하고 그냥 정말 강경하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진짜 역시 절박한 사람은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 영국도 하나니까 군함 보내고 이러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아이슬란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나토도 탈퇴하고 영국이랑 국교 단절이야 하는 거예요. 대구 때문에. 대구가 시기던데. 근데 이게 아까 지도 보면은 예. 나토니까 네. 그 보면은 소련이 저쪽 동쪽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있고, 예, 동쪽에 있고. 근데 이 당시 북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음. 여기에 지나다니는 잠수함도 굉장히 많고 그러네. 숨겨져 있는 미사일 기지, 핵미사일 같은 기지들도 있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판문점 같은 위치네. 딱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딱 진짜 위치가 야. 북대서양 한가운데고 예. 이게 소련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 굉장히 거의 쿠바 같은 위치인 거예요. 예. 미국의 쿠바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대구 때문에 저걸 저렇게 만들. 차라리 대구를 할 수는 주고 없지. 말지. 네. 아, 그런 어. 고민이 되는 거구나. 예. 네. 그래서 몇 번 갈등을 하다가 어. 미국이 나서서 야 적당히 해라. 음. 대구 그걸 먹고 살 것도 아니면서 결국 음. 또 어획량 쿼터 조금 영국이 받고 50해리를 인정해줘요. 예, 또 와. 50회를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도 이긴 거죠 사실. 아이슬란드 승리. 아이슬란드가 승리가 됐고 3차전은. 3차전은 또 거의 1, 2년 있다 바로 일어납니다. 네. 1973년에 유엔에서 우리 EEG라는 걸 도입하자. 네. 자꾸 싸우지 말고 영해로 배타적으로 싸우지 말고. 하자. 200캐리로 하자는 이게 정한 게 아니라 몇몇 좀 약한 나라들이 이거 도입하자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사실 강대국은 이걸 좁히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힘이 세니까 자유 경쟁하는 게 좋지. 그렇죠. 어디든 들어가서 우리 거라 하고 싶은데 약한 나라들에서 이걸 넓히자고 하는데 네. 당시 주장을 하는데 이 시절이 또 냉전 시기니까 이런 제3세계 약한 나라들 주장을 하면 또 막 매몰차게 자르기도 어렵고 아.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유엔에서는 표가 중요하던 그럼. 시절이었구나. 그쵸. 어.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도 와 이거 기회다. 음. 이때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200캐리 먼저 그냥 선언해 버린 거죠. 이건 진짜 못 참는다.
이때쯤 되면 정말 아이슬란드는 큽니다. 야금야금 잘. 파이팅. 그래서 이때는 영국이 많이 참았잖아요. 네. 2차전도 참았으니까 바로 전쟁을 돌입해서 그냥 구축함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항상 영국보다는 아이슬란드의 감정이 입될까? 원래 그렇죠. 아니 우리가 사실 누구 편인 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왜 아이슬란드 이겨라. 아이슬란드는 대구밖에 없대잖아요. 영국은 딴 게 있는데. 영국도 얼마나 먹고 살겠는데. 근데 이 아이슬란드가 절박한 게 예. 경비정밖에 없거든요.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평소에 그래? 계획을 안 만들어 놓은 거지. 왜냐면은 영국은 부지런히 구축함도 만들고 우리로 치면은 아이슬란드 잘 때. 인구가 2-30만이면 네. 우리나라 서울 한 구보다도 작거든요. 한 구민들끼리 돈 모아서 구축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경비정 이런 거 있는데 네. 얼마나 그거냐면 영국은 산업이 크니까 네. 영국 어선이 와서 경비정을 받아버려가지고 아이슬란드 경비선이 예인돼가지고 수리하러 가고 정말 어선이랑 부딪혔는데 이게 무슨 경비선이야?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네. 굴욕이잖아요. 이게 중학교 일진한테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거지. 특공대 뭐 이런 네. 거야?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서도 야 우리 자존심 너무 상한다. 우리가 빚을 져서라도 군함을 가져오자 한 거예요. 네.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근데 일단 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미국을 가서 우리한테 군함을 팔라고 한 거예요. 네. 미국이 팔 리가 없잖아요. 영국이랑 싸우는데. 네. 그 당시에 헨리 키신저 그러니까 지금의 유명한 국무장관이 예. 바로 잘랐다고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이슬란드에 특기가 나오죠. 벼랑 끝 전술. 소련으로 갑니까? 네. 소련으로 갑니다. 와, 진짜 머리 잘. 아이슬란드가 머리가 좋아. 소련으로 가서 예. 일단 뭐 영국 국교 단절, 뭐 나토 탈 땐 기본이고 소련 배를 가져온다는 말은 소련이랑 준 동맹이나 동맹을 그렇죠. 맺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신경 엄청 쓰이는구나. 그렇죠. 아니면 대구를 주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포스던 때를 지나서 네. 야 쟤네 진짜 제정신 아니다. 이거 진짜 소련배 끌고 오고 하다못해 막 소련군 기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다시 미국이 나서서 그만하자고 한 것도 있고 이 시점 되면은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슬슬 그냥 200캐리 그걸 도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대세다. 예, 야 그냥 영국 야 너 나토 깰려 그러니 그냥 적당히 하자. 분위기상 해가지고 영국이 또 조그마한 쿼터를 받는 선에서 200캐리가 인정됩니까? 결국은 200캐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200캐리가 결국 대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네. 그러니까 못을 박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76년에 다시 영국은 이미 국교 단절 상태였는데 예. 네, 협상해가지고 국교 정상화가 되고 근데 이게 영국이 좀 치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국 입장은 절박했던 게 네. 실제로 이거 협상을 하고서 영국에서 어민이나 이런 관련 산업 종사자 10,000명이 실업자가 됩니다. 타격을 받는구나. 타격을 영국도. 실제로 받은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큰 공장들 폐업 잘 못 시키는 게 네. 정부가 못 시키는 게 몇천 명 일자리라고 해도 막 그 지역 민심이 들끓고 이러니까 큰 일이잖아요. 사실 10,000명이면 어촌 마을 몇 개가 망하는 규모니까 그러네요. 영국도 예민한 건 사실이었던 거예요. 불쌍하다고 노를 보여주면 표범 호랑이는 굶어 죽어요. 호랑이가 잘못인가? 아이슬란드는 영국을 상대로 3번의 승리를 거둔 진짜 대단하다. 나라가 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대구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금융업도 발달하고 거기에 있는 화산이 유명하니까 네. 지열 발전을 통해서 알루미늄 가공업도 유명하고 산업이 많이 발전됐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그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대구 산업으로 온 걸로 후손들이 먹고 산다. 거기도 피시앤칩스 먹습니까? 많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막 난리통이 나고 네. 이제 나니까 국제사회에 이제 슬슬 이때쯤 되면 환경운동이 슬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해져요. 예. 그러니까 1970년대쯤 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캐나다도 이때 기회다 한 거예요. 야, 우리 바다도 우리가 지키자. 200캐리 우리도 선언했어요. 캐나다도.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슬슬 쿼터 주고 외국 어선 막고 하다가 정말 그 어획량 줄어드니까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빨간색이 조지스 뱅크가 이제 캐나다 주변 바다예요. 이게 대구 어획량인데 1890년대부터 쭉 떨어지고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와. 늘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싹 쓸어 담은 거죠. 근데 그게 1980년대 90년대쯤 되기 시작하면 급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부족해졌나 보다. 그쵸. 기술은 발달했을 텐데. 예.
이 메인만은 미국 주변 바다인데 어. 여기도 굉장히 90년대부터 누가 봐도 줄어들기 시작하죠. 대구 없네. 대구가 이제 확실히 줄어든다.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야, 그래서 잡아대니까 그냥. 1992년에 네. 캐나다 정부가 이 주변 바다에서 대구 조업을 금지한다. 그런 조치까지 나와요? 이걸 대구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대구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코드입니다. COD. COD. 네. 코드 아. 모라토리엄이요? 예. 이 미국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코드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걸 선언을 하고 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부는 4년 전까지만 해도 막 무마했어요. 예. 그래도 우리 1988년까지만 해도. 네. 근데 이거 진짜 멸종되게 왜냐면은 캐나다는 종사자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92년을 참다 이거 진짜 완전 씨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선언을 하고 2년 후에는 무기한 조업 중단 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세기부터 시작된 캐나다 대구 어업의 역사가 그걸로 끝나버리네. 끝나버린 겁니다. 500년 만에. 와. 세상에나. 500년 동안 대체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서양대구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 정부에선 어. 생물학적으로는 멸종되지 않았지만 상업적으로는 멸종이 됐고 아. 사실상 회복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네. 아니 우리도 제가 무슨 기사를 봤는데 하여튼 이게 멸종돼서 사실상 멸종돼서 바다에서 잡는 건 불가능하고 인공 수정으로 해서 예. 양식해서만 거의 하는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양식으로 갔고 어. 대서양 대구가 거의 이제 자연산 잡기는 어려워진 거고 제가 92년생이라서 딱 예. 30년 정도 가늠이 되는데 예. 이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많이 회복이 안 아직도 됐다고. 회복이 안 그러니까 됐어요. 캐나다 쪽은 거의 어업이 어렵고, 근데 가끔 통계 중에 대구 어획량이 2000년대대로 쭉 올라온 통계가 있어요. 예. 이걸 보고 대구가 회복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들 많이 해석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태평양 대구를 새로 잡는 거예요. 또 북태평양 쪽은 또 있으니까 베링해. 아 대서양은 사실상 멸종이고 네, 태평양 쪽에 있는 작은 애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데를 가서 또 쓸고 있으니까 어획량은 늘어나는데 과연 이것도 씨가 마르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오면 대구, 그러니까 왜 우리가 대구를 모르지 하는 게 예. 사실은 이미 대구가 90년대에 상업적으로는 멸종됐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진짜 슬픈 대구의 역사다. 야, 왜 이렇게 슬프냐 생각보다. 근데 이게 대구만의 얘기가 아닌 게 네. 이게 상업적 어업이 사실 대구만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구는 이미 20세기쯤 되면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맛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이 참치. 근데 참치도 참치랑 상어 같은 경우는 거의 개체수가 90% 이상 줄었다고도 하고. 삭스핀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고래는 또 폭염 금지 때 많이 늘었지만 고래도 멸종 위기가 있었고. 정말 지금 전 세계 바다는 사실 캐나다 정도 되니까 관리가 된 거죠. 유럽 앞바다 그러니까. 예. 태평양이나 뭐 인도양 이런 데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남획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90년 된 대구의 멸종 이야기였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업적 어업 자체가 진짜 파괴적이구나. 바다가 무한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다들 좀. 이 책이 나왔을 때가 90년대라고 하셨잖아요. 97년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구 멸종이 심각하다고 느꼈을 때 나온 책이네. 예. 딱 한창 절정이고 대구 역사가 딱 닫힌 이후에 정리한 역사 같은 거죠. 대구. 진짜 대구의 대소사실을 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와. 네.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대구에 대해서. 대구탕만 먹었지. 대구 때문에 싸우고 대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기가 다들 민망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고민인데. 야, 대구가 알고 보니까 뭐 대륙도 발견하고 나라도 만들고 산업혁명도 만들고 지금 전쟁까지 만들고.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인류의 네. 역사를 많이 바꿉니다. 무좀 때문에 자꾸 가려워서 귀찮아서 어디 안 나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외교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다 그런 일 벌어지는 거지 뭐. 야, 대구라는 책. 야, 장장 3부에 걸쳐서 배워. 거의 뭐 제가 읽은 거나 네, 다름없네. 저희는 책 읽지 마시라고 만드는 방송입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안 읽으셔도 될 거고요. 야, 이 정도면 진짜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빼놓지 않고 그냥 저인망으로 훑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심지어 그죠? 좀 더 가르쳐드리기도 한 것 같아요. 책에 안 나온 내용. 책에 안 나온 내용까지 이렇게 양념까지 넣어서. 네,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이 책은 읽지 말자. 네, 책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책 제목이 대구가 뭐야? 대구. 대구. 와.
네. 잘 배우고 잘 들었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언더스탠딩의 야심찬 캠페인. 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자, 북 언더스탠딩.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대구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야, 듣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야,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출연료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예. 이 책을 쓰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여튼 저희는 덕분에 가만히 네. 앉아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최근에 이 제목이 뭐죠? 우유의 역사. 우유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네. 저는 그 책은 읽어봤어요. 우유의 역사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는 몰랐네. 그러니까 대구는 이제 사보지 마시고요. 뭐 우유 뭐 아쉬우면 우유의 역사를 사보셔도 그거는 되고. 그것도 신간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2달쯤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름 신간이네. 나름 신간이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자칫하면 이제 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우리가 우유의 역사도 해드리죠. 우리 해드리죠. 그냥 못 사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미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